네, 최근에 지인이 임대인으로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당시 계약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제도라는 거를 활용한 계약이었는데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제도가 뭐냐?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임차인이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고 LH나 뭐 땡땡 도시공사 이런 곳들입니다. 뭐 인천이라고 하면은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임대인이랑 임차인만 있잖아요. 그런데 LH나 뭐 도시공사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입주자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계약할 때도 임대인, 임차인 외에 입주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이 LH나 도시공사가 오지 않아요. 임차인이지만. 그 임차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와서 계약을 대행하고요. 그리고 이 법무법인이 권리 분석도 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에요. 주거 취약계층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등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일단 인천의 경우에는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그 1억 3천만 원은 찾아보니까 전년 대비 1천만 원 상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억 2천만 원까지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면 이 보증금 한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1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안에서 또는 뭐 월세 보증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안에서 본인 부담금은 실제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2%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2%라고 하면 1억 3천만 원 중에 2%, 260만 원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 기간은 최초에 2년 계약하고 나서 2년 단위로 이제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차인의 혜택은 분명하죠. 매우 크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을까?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할 때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해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좀 귀찮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는 통장 사본, 신분증, 도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대리를 해줄 경우 또는 대리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랑 국세 납세 증명서예요. 왜냐하면 앞서 법무법인이 권리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등기에는 안 나오는 게 지방세나 국세 연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에요.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이제 미리 법무법인에 줄 필요는 없고 계약 시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면 그냥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면 돼요. 그런데 세입자가 없는 상황이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가 없고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됩니다. 뭐 혹자는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안 떼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뗀 자료에 그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 글도 있던데 일단 기본은
네,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 중이어가지고 굳이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입주자는 따로 있으니까 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서 보증금에 대한 보증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담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임대인 혜택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전세 임대 포털 내에 매물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앞단에 있는 이 전세 임대 포털 내 매물 등록이 꼭 필요한데요.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매물 등록을 안 했었고 그래서 중개 수수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이 매물 등록을 그러면 계약하는 날 얼른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당일 계약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되고 이 등록은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귀찮기도 하고 네, 또는 타이밍을 놓쳐서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임대를 해줄 임대인 분들은 네, 전세 임대 포털 내에 매물 등록을 하고 네, 중개 수수료 지원을 받아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배와 장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임대인은 아니고요. 이 도시공사나 LH가 그러니까 입주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받을 수 있는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입주자가 네, 이사 들어오면서 도배도 하고 장판을 하면은 임대인이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임대인의 혜택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제도 이야기를 페북에 이렇게 올리니까 그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도 본인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도 복비 지원은 받지 못했는데 네. 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유인도 없고, 네, 뭐,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고. 근데 여기 사치도 되는지 몰랐다고 써져 있잖아요. 아, 이 앞에 있는 댓글을 제가 캡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최하위 계층에 있는 경우에는, 네, 사치 지원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계약 종료할 때는 이 전세금을 네, 입주자가 부담한 부담금 포함해서 모두 네, 임차인의 계좌로 넣어줘야 됩니다. 네, 입주자의 계좌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고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면 네, 공사에서 동의하면 그 입주자가 부담했던 이 부담금 2%라고 하면 1억 3천만 원 보증금에 2%가 부담금이었다고 하면 260만 원일 거고 이 부담금은 입주자에게 입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을 연장할 때는 네, 이제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하게 될 텐데 이때 또 법무법인이 네,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랑 임대인이 합의한다고 무조건 갱신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